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있냐면 바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 설명 체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설명 체계가 바로 결합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배웠던 결합 이론은 원작과 결합 이론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원작과 결합 이론에 의해서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바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의 원자 오비탈들이 겹쳐지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봤는데, 그러한 원자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해서 겹쳐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분자가 형성이 되었을 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뻗어 있는 수만큼의 무슨 오비탈? 그렇지, 두 글자로 혼성 오비탈을 형성을 해서 그러한 혼성 오비탈이 겹쳐지면서 분자가 형성된다라는 우리 원작과 결합 이론 중에서도 혼성 오비탈에 대한 이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작과 결합 이론 같은 경우는 혼성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그 분자의 복잡한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장점이 있었던 결합 이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거지. 바로 그 분자의 고유한 성질들, 앞으로 배우겠지만 상자기성, 반자기성, 이러한 분자의 성질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도입하자? 새로운 결합 이론을 도입해서 이러한 분자의 성질까지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도입 배경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해가지고 나와있죠? 도입 배경. 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루이스 구조식, 그리고 VBT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밸런스 본드 띠오리, 원작과 결합 이론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분자 구조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던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정을 해야겠냐면 바로 전자가 편제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즉, 얘네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편제 전자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전자가 비편제화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공명구조라는 그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편제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분자의 구조를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분자에 무엇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치, 고유의 성질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성질은 어떤 거냐면 바로 분자의 자기적 성질입니다. 지금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러한 자기적인 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자기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반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자기성은 얘들아 쉬워. 어려운 말 아니고요. 바로 자석에 끌려 자석에 끌리는 그러한 힘, 그러한 성질. 자, 그럼 반자기성은 자석에 자석에 자기장 내에서 자석에 약하게 밀리는 거야. 이러한 성질이 바로 반자기성입니다. 아무튼 간에 어떠한 분자들은 자석에 끌리는 성질이 있는 애가 있고 어떤 분자들은 자석에 약하게 밀리는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상자기성과 반자기성을 이 루이스 구조식이나 또는 원작과 결합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합 이론의 도입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때 새로운 결합 이론의 도입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바로 몰레큘러 오비탈 띠오리에서 MOT 또는 MO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O만 써도 이거 몰레큘러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자,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분자 오비탈. 앞으로는 이제 MO라고 쓸게요. 분자 오비탈 이론. 자, 얘는 일단은 우리 원자과 결합 이론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 원자과 결합 이론 VBT. 자, 얘네 같은 경우 또는 혼성 오비탈 이론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론 핫 HOT네, 그지? 아무튼 간에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일단 그들의 뭐 예를 들어 H2라는 분자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H2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1s 오비탈과 이제 1s 오비탈이 어떻게 되면서 너무 그랬다. 자, 1s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전자가 이 사이에 채워지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원자 오비탈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자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메테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바로 원자 내에 오비탈들이 원자 내에 원자 오비탈 즉 1s 오비탈과 EX, EPX, EPY, EPZ 이렇게 네 개의 이 원자 내에 아토믹 오비탈, 원자 오비탈이라고 할게요. 원자 내의 원자 오비탈들이 뭐해? 혼성화한다. 혼성화하면서 새로운 오비탈이 형성이 된다. 새로운 무슨 오비탈이야? 사실 얘는 새로운 아토믹 오비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원자 오비탈이 형성이 된다. 이 새로운 원자 오비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혼성 오비탈인 거죠. 혼성 오비탈. 이러한 새로운 원자 오비탈, 즉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뭐한다? 겹침. 이들의 겹침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전자가 들어있다면 이쪽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뭐가 형성된다? 바로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을 그동안 우리 배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원자과 결합 이론 내에 있는 혼성 오비탈 이론이었죠. 자, 근데 현재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뭐냐? 분자 오비탈 이론입니다. 자, 분자 오비탈 이론 MOT 몰레큘러 오비탈. 자, 이거는 대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아까는 자 봐봐 비교를 좀 해줄게요.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의 혼성 오비탈 이론은 원자 내에 있는 원자 오비탈들이 이제 결합을 형성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혼성화를 미리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원자 오비탈을 형성을 해서 이 새로운 원자 오비탈 즉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다른 원자와의 겹침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반면에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원자 간 오비탈의 겹침이 생깁니다. 이러한 겹침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상호작용. 근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어떤 방식? 이 오비탈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제 입자성을 띠지 않고 파동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제 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위상에 따라서 파동에 따라서 이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비탈의 겹침, 상호작용이 있는데 보강될 수도 있고 상쇄될 수도 있어. 이러한 보강과 상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는 새로운 원자 오비탈이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분자 오비탈을 형성을 하고요. 이러한 분자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뭐가 형성된다? 그렇지.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분자 오비탈 이론입니다. 자, 지금 말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설명을 밑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끼리 분자를 형성하려는 그 원자끼리의 오비탈 겹침, 즉 오비탈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오비탈은 상호작용, 즉 겹침이 일어나는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방식으로 겹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밑에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내가 H2라는 수소 분자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어. 서로 다른 수소니까 내가 여기다가 A 수소, B 수소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똑같은 수소지만. 자, 이 수소의 1s 오비탈, A 수소의 1s 오비탈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어. 그지? 자, B 수소의 1s 오비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위상이 다르다고 했어. 그러니까 위상이 있다고 했어.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전부 다 플러스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우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는 파동적으로 성질을 띠니까, 자, 만약에 이 두 가지 이렇게 전자의 플러스 위상을 가진 애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이 오비탈이 어떻게 겹쳐지냐?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중심에 여기 원자핵이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의 분포가 나타나는 거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위상이 같은 것끼리 만나면 무슨 간섭을 한다? 보강 간섭에 의해서 이런 식의 파동 함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나타나게끔 만들게 된 이러한 오비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결합성, 결합을 형성하는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겹쳐질 수도 있고, 또는 자, 위상이 위에 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이건 전하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래쪽 위상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위쪽 위상과 이렇게 마루와 골이 만날 수도 있는 거지. 파동의 이제 성질이라고 따지면. 그럼 얘네들이 서로 만나. 그럼 어떻게 돼? 파동끼리 만나면 이런 식으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파동이 만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쇄 간섭에 의해서 생성된 이게 뭐냐면 바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지점. 확률 0인 지점. 바로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우리 마디라고 하고 영어로는 노드라고 하죠. 노드. 이러한 노드가 형성된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원자핵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즉 원자핵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바깥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게끔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형성될 수 있다고요. 즉, 수소끼리 둘이 접근을 해. 서로 접근을 할 때 플러스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상이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총 두 가지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어. 즉, 이 두 가지 오비탈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형성을 할 때 수학적으로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s오비탈과 s오비탈이 서로 더해져요. 그래서 같은 위상끼리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합성이기 때문에 이때 형성되는 핵과 핵 사이에 어떤 결합이 형성돼요?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지. 근데 이거는 1s 오비탈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바로 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이러한 기호입니다. 시그마 1s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밑에는 봐봐. 얘는 상쇄 간섭이야. 자, 그러면은 얘는 수학적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런 느낌인 거지. 얘랑 더하는데 마이너스랑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면 서로 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얘 같은 경우는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없어. 즉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생기는 거야. 마디가. 여기 마디가 생기는 거죠. 마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합을 형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형성할 수가 있고, 얘네 같은 경우는 기호로 시그마 결합인데 얘는 에너지가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를 붙여줘요. 그래서 얘는 반결합성이야. 1s 오비탈끼리 만들어졌는데 서로 다른 위상으로 겹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방해하는 오비탈이 형성될 수 있고, 자, 요렇게 형성됐을 때 우리는 두 개의 수소 원자의 파동적인 성질이 겹쳐지면서 이러한 두 가지 오비탈이 형성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여러분들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끼리 서로 접근하는데 플러스 위상끼리 만날 수도 있고, 즉 보관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상이 만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어. 즉 두 가지 경우에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오비탈, 이것도 하나의 오비탈이야. 이건 그냥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이쪽 결합석 오비탈에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면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게 되면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는 방향으로, 결합이 형성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되는 거죠. 즉 결합력이 굉장히 약하거나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프린트로 와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일단은 정의는 뭐야? 두 원자 간의 오비탈 겹침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겹쳐질 수 있다. 보강 간섭이 되거나 상쇄 간섭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분자 오비탈을 형성을 해서 이제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치?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강 간섭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에 의해서는 결합성 분자 오비탈, 이 결합성 분자 오비탈 시그마, 얘 같은 경우는 1s죠. 1s끼리 만나니까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상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마디가 생기는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시그마 스타 1s.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면 결합이 형성되는 거고,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면 결합이 끊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두 원자 오비탈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고, 이것은 바로 핵과 핵 사이의 전자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원자의 결합을 형성시키는 데 관여하는 오비탈이 되는 거고, 얘는 두 원자의 오비탈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대. 그래서 두 원자가 이런 식으로 서로 접근해. 그러면은 두 가지 오비탈이 형성이 되는 건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원자 오비탈, 이게 지금 1s 오비탈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원자 오비탈인 거죠. 수소의 원자 오비탈. 얘는 수소의 아토믹 오비탈. 자, 말을 수소의 아토믹 오비탈, 얘는 수소의 아토믹 오비탈이 만나면 두 원자 오비탈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뭐가 결합성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 이게 바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 결합성 분자 오비탈. 그리고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는 상쇄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즉 핵과 핵 사이를 벗어난 공간에서 전자 존재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원자를 끊어내는 데 관여해. 결합이 해리되는 데 관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원자의 원자 오비탈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 오비탈보다도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이 두 가지 오비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얘도 똑같아. 우리 혼성 오비탈 할 때 원자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을 만약에 4개를 썼어. 자, 그러면은 혼성 오비탈,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총 4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랬던 것처럼 얘 또한 마찬가지. 자, 지금 2개, 원자 오비탈이 2개가 쓰였잖아. 그러면은 분자 오비탈도 몇 개? 즉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 하나는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수소가 H2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근데 결합이 형성될 때는 일단 낮은 에너지부터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즉 두 개의 전자가 여기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만 채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위 결합이 형성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분자 오비탈 이론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분자 오비탈의 형성이에요. 즉 그래서 ES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자 오비탈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랬어.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거 수학적으로 우리는 수학적인 표현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일단 이제 고급화학 교과서에 나오니까 자, 이게 뭐 예를 들어 A라는 수소와 B라는 수소가 있는데 이 A 수소의 S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오비탈이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A, B를 그냥 써준 거예요. 근데 이들의 위상이 서로 다르면 어떻다고 했어?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더해지는 건데 얘는 서로 다른 위상이야 라고 해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로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바로 그들을 오비탈을 빼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상세 간섭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세 간섭이 되면 이렇게 마디가 형성이 돼서, 즉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 원자 오비탈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또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보강 간섭한다는 의미를 플러스로 표현을 한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의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얘는 원자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전자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우리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 의해서 밑에부터 차곡차곡 채워진다라고 치면은 여기밖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수소 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 얘들아. H2 뭐 플러스야.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플러스니까 하나가 나간 거니까 한 개밖에 없네? 그런 경우는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럼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게 결합이 강할까? 아니면 한 개 있는 게 결합이 강할까? 당연히 결합성에 있는 게 더 두 개 있는 게 훨씬 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결합력 자체가 얘가 더 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근데 S 오비탈끼리만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지는 것이 아니라 P 오비탈끼리도 어떻게 된다? 겹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얘가 EPX 오비탈이라고 치면은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일단은 다른 방향으로 겹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위상과 마이너스 위상이 만나면 상세 간섭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같은 위상끼리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도 보면은 얘는 일단 정면으로 겹치기 때문에 얘는 핵과 핵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그마라고 부르고, 또 EP 오비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이기 때문에 시그마 EP라고 씁니다. 그럼 그 위에 거는 시그마 EP인데 얘는 반결합석이니까 별을 하나 붙이시면 돼요. 자, 밑에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나란하게 결합이 되는 경우, 즉 핵을 연결한 그 축에서 벗어난 곳에서 뭐가 형성되는 거야?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파이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 이 밑에 있는 경우지, 보강 간섭에 의해서 파이 결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비탈 자체를,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야, 이러한 오비탈 자체를 뭐라고 불러? 파이 분자 오비탈인데 지금 EP 오비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 EP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거는 파이 EP 스타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어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겹쳐지는 경우가 훨씬 전자가 더 효율적으로 겹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안정하게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더 많이 내려가요. 이렇게. 뭐보다 이
파이 2p 분자 오비탈보다 더 많이 에너지 중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너지 도표를 그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p 오비탈, 자 2p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 세 개 중에 한 개씩은 어떻게 돼? 정면으로 겹쳐지는 거 있지? 자, 정면으로 겹쳐지는 건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져. 얘는 시그마, 뭐 이 시그마 2p. 그러면은 정면으로 겹쳐지면은 서로 이제 상세 간섭을 하면은 더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럼 얘는 시그마 2p 스타. 자, 근데 그 중에서 얘 하나 썼어. 그럼 그 중에서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서로 정면으로 겹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측면으로 겹치겠죠. 측면으로 겹치는 거 동일하게 에너지가 나온다. 즉 낮아지는 거 측면으로 겹쳐지는 파이인데 얘는 2p. 얘가 몇 개 있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위에 건 뭐야? 파이 2p 스타. 얘도 파이 2p 스타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분자 오비탈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2p 오비탈에 4개 있는 경우가 누구지? 산소지, 산소? 산소였다면 이 여기는 p 오비탈에 4개 있고 전자가 여기는 p 오비탈 전자 4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8개를 채우면 되는 거죠. 하나, 둘, 한 다음에 셋, 넷, 혼투 규칙, 5, 6, 7, 8 이런 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산소 같은 경우는 상자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상자기성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일단 봐봐. 얘는 지금 내가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용해서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그려본 거야. 근데 그려봤더니 지금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 홀전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존재할 때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상자기성, 즉 자석에 끌려오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루이스 구조 또는 저거 뭐냐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그리게 되면 O2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중결합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자를 쌍을 이루어요. 얘네들이 전자를 쌍을 이루기 때문에, 즉 전자가 이런 식으로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녀석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스핀에 대한 그러한 자기성이 상쇄가 돼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상자기성을 띨 수 없어. 뭘로 그렸을 때? 루이스 구조 또는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그 분자 구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얘가 상자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지? 일단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없다라고 봐야지. 얘는 반자기성이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왜? 홀전자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분자 오비탈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홀전자가 존재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홀전자의 존재를 통해서 산소의 상자기성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론보다는 만약에 분자의 성질을 내가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용해서 분자를 설명하려고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분자 오비탈을 이용해서 원자과 결합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분자 오비탈의 이론의 원리는 뭐냐면 분자 오비탈 형성에 관여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 오비탈 형성에 관여하는 원자 오비탈의 수만큼 분자 오비탈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형성된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방식은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싸움의 원리, 훈트의 규칙, 파울리의 베타 원리까지 전부 다 만족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비탈 믹싱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뭘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일단 오비탈이 일단 분자가 형성이 될 때, 즉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 우리 원자과 오비탈만 사용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산소, 방금 했던 산소. 자, O2 같은 경우에 이제 형성을 할 때 아토믹 오비탈, 자 산소의 아토믹 오비탈, 즉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ES 오비탈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2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6개. 그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이렇게 4개 있는 상태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오비탈이 서로 겹쳐진다. 그러면서 상세 간섭하는 경우와 보강 간섭하는 경우로 나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시그마 아이고 땡땡땡땡땡 시그마 분자 오비탈, 그리고 측면으로 결합하는 파이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전자가 채워질 때 지금 4개의 S, 여기는 지금 이름 붙여놓으면 얘는 시그마인데 2s 오비탈, 2s 오비탈끼리 만난 시그마 분자 오비탈, 얘는 시그마 2s인데 스타겠죠. 그럼 얘는 그치 시그마 2p인데 2p고, 이 밑에 2개는 파이 2p가 되겠고, 이 위에 2개는 파이 2p 스타가 되겠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시그마 2p 스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떻게 돼? 하나, 둘, 이거 4개 다 채워야 돼. 다 채우고. 그럼 여기는 이제 결합성과 반결합성에 의해서 상쇄. 아예 지금 얘는 이제 사실은 얘는 결합이 형성에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채워질 수 있어. 요게 바로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분자 오비탈이야. 자, 근데 오비탈 믹싱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얘들아 봐봐. 우리 시그마 1s와 그리고 시그마 2p를 생각해 볼게요. 자, 시그마 1s 이 분자 오비탈은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바로 분자 원자 핵과 핵 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요게 바로 시그마 1s의 모양이야. 그럼 시그마 2p의 모양은 어떻냐면, 자, 이렇습니다. 이래.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럼 봐봐. 이게 시그마 2p인데 지금 두 시그마 1s와 시그마 2p가 결합이 형성되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서로 겹쳐지죠. 그 공간적 위상 자체가 겹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둘 중에 핵과 조금 더 멀리 있는 이 친구가 약간 밀려나요. 에너지가 약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겹쳐지다 보니 이제 원자 핵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는 시그마 2p 분자 오비탈 이 M가 조금 에너지가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에너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올라가 버리는 거야. 누구보다? 파이 2p 분자 오비탈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야. 바로 이게 오비탈 믹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자, 지금 보면 여기 써놨어요. 시그마 2s와 시그마 2p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의 공간적인 위치가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원자 핵으로부터 더 멀리 존재하는 2p, 이 녀석의 에너지 준위가 파이 2p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오비탈 믹싱 현상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러한 오비탈 믹싱 현상은 산소나 플로린한테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산소야, O2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산소 같은 경우 또는 얘가 F2야 라고 한다면 O2나 F2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지 않고 이 전기 음성도, 즉 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힘, 요 양성자의 인력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지 않고도 이렇게 오비탈 믹싱을 극복하고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끌어당겨진다. 그래서 이 시그마 2p가 파이 2p보다 높아지는 이러한 오비탈 믹싱 현상을 이 녀석들은 뭐 할 수 있다?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 둘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그 바로 옆에 있는 N2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겠어? 그지? 자, N2 한번 그려볼까요? 자, N2는 일단 질소의 원자 오비탈을 먼저 그리면 되겠지.
ES 원자가 오비탈이니까 EP에 ES 에다가 지금 보면 ES끼리는 이렇게 겹쳐지겠죠. 그래서 반결합성, 결합성 만들고 여기 두 개 아마 채워져 있을 테니까 얘는 전부 다 결합에 관여 안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원래는 우리 아까 어떻게 그랬냐면 자, 시그마 결합 이렇게, 자, 시그마 결합 이렇게, 그리고 자, 파이 결합 이렇게, 파이 결합 이렇게 그렸어. 왜? 시그마 결합이 정면으로 더 효율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파이 결합보다는 더 안정하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얘는 달라. 그치? 질소 같은 경우는 시그마 2p와 그리고 여기 시그마 1s 요거에 뭐가 서로의 공간적인 위치를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반발력이 적용한다. 그래서 요 시그마 2p가 약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을 오비탈 믹싱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자, 더 밑에 있는 게 바로 파이 2p가 더 밑에 있고 자, 그 위에 누가 있어? 시그마 2p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채워진다. 하나, 둘, 셋. 여기도 3개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6개. 그래서 보면은 결합성에 총 이렇게 3개가 다 쳐져 있어. 그래서 이거 삼중결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합 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분의 결합성 전자의 총수, 결합성 전자 총 6개죠. 빼기 반결합성 없네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분의 6, 그러니까 3, 얘는 결합 차수가 3차인 거야. 즉 3중 결합을 의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자기적인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기성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야 돼? 홀전자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자기성을 잃으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홀전자가 하나 존재하면 또 하나 또는 두 개 존재하면서 바로 자석이 강하게 끌려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반자기성은 뭐야?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없이 짝지어진 전자만 존재하는 경우를 바로 우리는 반자기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반자기성 물질은 그냥 자기장에서 즉 자석이 있을 때 물질이 약하게 이제 밀려나가는 성질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그려놨죠. 자, N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 먼저 질소의 원자 오비탈에 전부 전자를 채워. 그런 다음에 뭐를 해? 오비탈을 겹쳐.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데 일단 보면 E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차피 반결합과 결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해? 무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비탈 믹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N2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그마 2p가 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다. 왜?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시그마 ES와의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났다 밖으로.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결합차수는 2분의 총 수세문 6 해서 3차야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산소. 자, 산소부터는 자 여기부터는 뭐가 허용돼? 뭐를 극복할 수 있어? 그렇지, 오비탈 믹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오비탈 믹싱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즉 산소의 강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플루오린의 강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바로 오비탈 믹싱 현상이 극복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그마 2p를 맨 밑에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생기고, 홀전자가 생긴 걸 통해서 산소 같은 경우는 자석에 강하게 끌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역시 마찬가지 시그마 2p 값 자체가 오비탈 믹싱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전자가 채워져 있네. 그러니 얘는 반자기성을 띠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분자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과제를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풀어보면서 분자 오비탈을 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분자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